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요즘 날씨가 화창합니다. 화창하다기보다는 가을 날씨인데 화창하다긴 이상한데, 하여튼 뭐 가을나들이 하기가 참 좋은 날씨입니다. 저도 오늘 고향인 밀양 선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주간 시사, 부산 주간 시사 뉴스 5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서는 박영준 부산시장이 시의회에서 이제 부적격자로 판정한 기관장 2명을 인사 강행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슈고, 나머지는 이제 오규석 기장군수가 또 27번째 1인 시위를 부산시청 앞에서 벌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에 지금 분양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거의 평당 2천만 원을 달려가고 있는데, 온천 사동 이야기 제가 한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정치 뉴스인데, 부산 지역의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이 지금 살살 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제 특검을 수용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뿐만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권 후보도 그 당시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했던 부산저축은행도 같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윤석열 후보가 뭐 그렇게 하자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수면으로 십몇 년간 깔아앉아 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지금 다시 지면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상 4건입니다. 우선 박영준 시장 인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준 시장은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여러분 아다시피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이 두 개가 부산에서 가장 큰 그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이고, 사실은 뭐 또 부산 시민들의 이해와 가장 직결이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두 명을 이제 인사 추천을 했습니다. 인사 추천을 하고, 한 사람은 이제 한문희 전 한국철도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출신이고, 그분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추천이 됐고, 도시공사 사장에는 전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사장 출신인 김용학 씨를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시의회에서 모두 비토를 했습니다. 비토를 하니까 사실 뭐 이제 부산시 박영준 시장하고 뭐 이성근 정무특보 뭐 이런 수뇌부에서 의논한 결과, 부산시의회에서 주장하는 그 부적격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인사 강행을 17날 했습니다. 참, 이 골치 아프죠. 제가 한번 일절에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뭐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 의회에서는 뭐 당연한 결과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시장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대선 전국이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어떤 힘싸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무슨 부산시의 그 입장을 보면, 이 시의회의 부적격 사유를 검토를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 하나도 저촉되는 것이 없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저촉되는 기준이 병력 기피, 탈세, 불법 재산 정식, 위장 전입, 영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그 다음에 성 관련 범죄, 뭐 이런 것들이 7개인데 거기에 이분들은 해당되는 게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 괜히 뭐 현 국민의힘 출신 시장 발목 잡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17일. 물론 16일 오후에는 신상의 시의회 의장이 다시 이제 시장과 고속대를 해가지고 임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렇게 강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행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 시의회는 지금 이 공공기관장 인사 강행을 협치 파괴다, 그리고
부산시 인사검증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강도 높게 지금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장을 아주 뭐 규탄 대회를 하면서 지금 뭐 앞으로 시정에 협조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참 당의 어떤 그런 당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싸우고 이러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안타깝고, 부산시의회에서는 박홍식 특위위원장이 위원장 지금 물론 시의회 의원직까지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 후보자들에게 자료제출 의무화를 요구하고 하는 등 막 압박수를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도 지금 뭐 골치 아프죠. 왜냐, 앞으로 시설공단, 환경공단, 부산경제진흥원 이런 인사검증이 지금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게 뭐 시의회 협조가 없으면 다 지금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더더구나 지금 그 도시공사, 교통공사, 산하, 노조에서도 지금 뭐 출입을 못하게 출근 정지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뭐 상당히 그 여파가 장기화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영준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서 당선됐을 때 이미 예견됐던 부분들입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좀 부산시의 어떤 그런 모든 하반기 행정 처리가 막히고 부산 시민들의 어떤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금 더 한 발씩 물러서서 타협을 해서 조만간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게끔 하도록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규석 기장군수. 오규석 기장군수는 뭐 좀 특이한 분이죠. 특이해가지고 지금 이게 보면 일광삼덕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 처리하라 하는 그런 어떤 그 1인 시위를 지금 27번째 지금 1인 시위를 지금 20일 날이니까 언제입니까? 뭐 20일이니까 어제 토요일 날 벌였습니다. 그건 이제 오규석 군수가 벌인 것은 지난 10월 말에 개최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일광삼덕지구 교통영향평가심의가 가결된 것에 반발해가지고 일광삼덕지구 이 공동주택 승인을 결사 반대한다. 교통대란, 오수문제, 일광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고통과 희생을 가중시킨다. 이러면서 지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광삼덕지구는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전부 다 임야 산지역인데, 기존은 지금은 이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업주는 누구냐면 유림종합건설에서 부산업체입니다. 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 자연녹지까지 포함해가지고 1,500세대 규모 대단지 공동주택을 짓겠다. 그 이제 회장이 이제 김양수 씨, 전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제 부산시 지난 3월에 부산시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보였습니다만 위치가 일광신도시 위쪽입니다. 위쪽이라서 거기에 진입도로가 지금 제대로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이제 이게 교통영향평가에서 2차례 반려가 되고 3번째 지금 이제 그 가결이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길을 내라. 일광신도시대로 지나가는 그 도로 이외에 다른 어떤 외도로를 내라. 그리고 일광신도시의 교통량 늘어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이랬는데, 그게 다 지금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무산이 아니라 제출하지 못했죠. 못한 채로 좀 통과됐습니다. 통과되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광 주민뿐만 아니고 이 오규석 시장이 1인 시위를 할 정도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을 거로 변경해 주는 것은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죠. 사실은 이런 걸 용도 변경만 돼도 지가가 거의 배 이상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니까
이 건폐율이 거의 50% 이상씩 늘어나면서 층고도 늘어나고 세대수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2의 대장동이다, 뭐 적폐 행정이다 이러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울 수가 없는데, 하여튼 오규석 군수 대단합니다. 지금 27번째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갈등의 고리를 좀 원만하게 풀 수 있는 지혜를 부산시에서 좀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기장이 지금 뭐 엉망 아닙니까? 지금 뭔 기장 쪽으로 지금 발전 어떤 계획이 다 잡혀가지고 오시리아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뭐 쓰레기 매립장도 들어오고 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지금 뭐 엉망입니다. 주말에는 차도 막 밀고 그렇죠. 하여튼 좀 좋은 해결 방안을 한번 부산시에서 제시해 주시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온천 4구역입니다. 이 재개발 지역인데, 야, 이 부산 지역에 있지만은 지방 분양시장 최대라고 지금 일으켜지는 동래구 온천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장,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 삼성물산에서 하는데 레미안 포레스티지, 이름이 뭐 조금 깁니다만은 포레스티지의 평당 분양가가 1959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건 뭐 해운대 LCT 더샵 이후로는 최고 분양가입니다. 그렇지만은 LCT는 이제 순수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부산에서는 역대 최고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는 지난 11월 초에 주택도시보전공사 HUG죠. 부터 이제 일반 분양가 상한 가격을 1959만 원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건 뭐 지금 현재 최고 가격이 어디냐면 연제 거제 2구역 주택조합, 그러니까 또 레이 카운티입니다. 레이 카운티 분양이 다 됐죠. 다 됐는데 이 분양가 1810만 원이었는데 이거보다 149만 원이 더 높은 겁니다. 물론 뭐 레이 카운티는 2016년이니까 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이긴 하지만은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곧 부산도 이제 평당 2천만 원대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뭐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온천 4구역은 보면 삼성물산이 이제 레미안 브랜드로 가지고 단독으로 시공하는데 4,043세대 초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부산서 대형이 지금 LG 메트로지 않습니까? LG 메트로가 7,700세대인데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올 연말에 이제 분양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에 3월 달에 이 아파트를 평당 1,900만 원대의 분양 신청을 주택보전공사에 했는데, 그때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그런 규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뭐 규제를 한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평당 1,628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조합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면서 후분양을 하겠다 이랬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 공급 제한을 조금 해제를 하면서 분양가가 좀 올라간 거죠. 올라가 가지고 거의 뭐 한 조합에서는 7개월 만에 평당 150만 원 이상 지금 높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건 뭐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이 주변에 있는 온천 4구역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들이 시세가 평당 거의 뭐 3,500, 4,000쯤 되니까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그 경쟁력을 보이지 않을 것인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반 그 조합원들 걸 빼고 나면 지상 6층, 지하 6층, 지상 35층 해가지고 거의 2,331세대 절반이죠. 2,331세대가 일반 분양이 됩니다. 그 일반 분양이니까 그게 이제 경쟁력이 치열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조만간에 2천만 원이 넘는 분양가가 나온다. 참, 야, 이 부동산 열기가 얼마나 갈는지 참 뭐 조금 오래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부산 지역입니다. 서부산 거는 사실은 개발이 참 뭐라 그럴까, 낙후화되어 있다 그럴까요. 하여튼 동부산 쪽에 비해서는 서부산은 뭐 상당히 좀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이제
사상역 인근, 그러니까 부산 도치 철도 지하철 2호선 사상역 인근에 대규모 공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걸 보면 부산 마산을 연결하는 복선전철공사와 사상 하단 도시철도공사 등이 맞물려 진행되는 요충지다. 근데 여기에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면 부산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상구청에서 지금 주관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사상광장 이런 복합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이제 맡겼고 내년 4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사상 교차로에서 르네시대까지 700m입니다. 상당히 넓고 긴 도로입니다. 지금 또 거기 가보면 르네시대하고 사상역 쪽으로 보면 큰 광장 같은 4차선 왕복 4차선 더 되죠. 4차선 4차선 8차선 되는 길이 있는데 한 700m쯤 됩니다. 그게 뭐 잡상이 또 많고 조금 뭐 좀 허접합니다. 지금은 왕복 6차선 내지 8차선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각종 미디어 아트 등 뭐 조명 이런 걸 넣겠다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사상역 일원이 특히 삼덕공원하고 연결되는 그쪽이 엄청나게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사실은 진작했어야 됩니다. 진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부산시역 발전을 위해서 좀 떼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부상권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그 일대를 조금 개발해가지고 시역이 좀 균형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산저축은행. 이 부산저축은행 참 엄청난 피해자를 만든 그 사건이죠. 사건인데 피해자가 한 3만 명에 달하고 하여튼 제가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한번 좀 조사를 해가지고 다루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가 지금 대선을 앞둔 대장동 비리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특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어떤 대장동 그 비리 연루 사건에 이제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 검찰 수사는 부지불진하니까 특검을 하자 이렇게 압박을 했고 요구를 했고, 이재명 지사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대장동 게이트의 시발이 부산저축은행에서부터 연결고리가 잡혀가니까 이걸 그러면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대받아쳤습니다. 대받아치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같이 하자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게 되니까 이건 뭐 이제 끝난 거죠.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인 검사였고, 그 당시에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부산저축은행에 돈이 엄청나게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흘러 들어가서 그게 발단이 돼서 화천대유라는 대장동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이 연결이 되었다. 그때 제대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좀 이런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정치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는 그 당시에 관계자들 전부 다 수십 명을 구속 처리하고 수천억을 전부 다 그 회수 처리하고 국고로 집어넣고 해서 엄청나게 마무리를 잘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민주당에서는 좀 계속 그걸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책임을 물자. 책임을 물자기보다는 그 당시에 수사를 잘못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검찰에 지금 고발도 하기도 하고, 윤 후보는 물귀신 작전이다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간에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게 되니까 새롭게 지금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특검으로 가게 됐습니다. 야, 이건 정말. 그래서 제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 인터뷰도 한번 기획을 했었는데, 워낙 이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조금
좀 뭔가 타이밍이 맞지 않다 싶어서 제가 보류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한번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재조명해 가지고 제가 한번 따로 특집을 한번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릴까 합니다. 물론 그건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이 정치적으로 좀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만 따나 좀 물귀신 작전이라는 뉘앙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장동 게이트하고 이 부산저축은행하고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약합니다. 약하지만은 어쨌든 특검을 한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이 맞붙어 가니까 한번 진행되는 걸 보면서 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5건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렸는데, 박영준 부산시장과 시의회와의 마찰, 그게 앞으로 계속 연말 전국에 좀 지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오규석 군수도 상당히 지금 뭐 자기가 국회의원 총선 출마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좀 정치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진행되는 상황 계속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게 부산에 지금 진행되는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이미 뭐 정치적인 거니까 부산 현안을 넘어서 이제 특검으로 갔으니까 중앙정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돼버리고, 서부산 건하고 온천 4구역 재개발 건은 우리가 계속 부동산 진행 추세를 봐가면서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 제가 또 부산의 부동산 시세 조금 이제 좀 멈칫하는 부분도 조금 있는데 따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